여름, 시원한 계곡에서 또 해수욕장에서 물놀이를 즐기며 무더위를 날려봅니다. 하지만 그래도 해결이 안 되는 날이 있는데요. 그럴 때는 이만한 게 없습니다. 바로 빙수! 여수에는 몸속까지 시원해지는 각양각색의 빙수가 있다고 하는데요. 어떤 빙수가 있는지 함께 맛보러 가보시죠. 야, 오늘은 발걸음이 가볍습니다. 시원한 빙수집을 찾아간다고 그랬는데 빙수집 어딘가? 저쪽인가? 뭐야? 지금 시간이 9시 30분밖에 안 됐는데 벌써 줄을 서 있어요. 빙수 맛집이 확실하네. 줄 서야지. 살다 10시도 되기 전에 빙수집에 줄 서보기 처음입니다. 대체 어떤 빙수가 있길래 그런 걸까요? 사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야, 겨우 들어왔네. 줄이 엄청 기네요. 항상 이렇게 줄이 길게 서 있어요? 여름 휴가철 때만 와. 여름에만. 빙수 맛집이 확실하네. 여기 빙수 맛있다고 하면 어떤 빙수 먹으면 됩니까? 저희는 옆에 과일 가게를 같이 하기 때문에 생과일 빙수. 생과일 빙수? 네. 오케이, 좋아. 일단은 제가 과일 빙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더위에 지친 몸을 꽁꽁 얼려줄 얼음을 갈고 팥을 올리면 완성이 아니고요. 정성스럽게 과일 토핑을 하나하나 올려줍니다. 쌓고 또 쌓고 과일 빙수 하나를 만드는데 걸리는 시간은 무려 15분이라는데요. 과일을 푸짐하게 올리면 알록달록 생과일 빙수 완성! 과일 빙수 나왔습니다. 야, 빙수 나왔네. 와, 어마어마하네요. 지금 크기가 엄청난데 과일 종류가 너무 많이 들어가는 것 같은데? 몇 가지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그때그때마다 다르거든요. 네. 기본은 20가지 이상 들어가고요. 20가지 이상. 근데 과일은 지금 어디서 오는 거예요? 자, 신랑이 이제 순천 경매장 가서 경매 보고 그러고 아침에 이제 가지고 내려오는 거거든요. 매일 아침 공수하신 신선한 과일로만 만들어낸 과일 빙수다. 그렇죠. 일단 저 맛있게 먹겠습니다. 화색이 돌지 않습니까? 야, 보세요. 야, 과일이 지금 제게 눈으로 보이는 것만 해도 지금 바나나, 오렌지, 용과, 복숭아. 지금 제가 대충 읽는 것만 해도 지금 종류가 어마어마한데, 와. 오구구. 그 빙수 얼음을 먹기 위해서는 과일을 먼저 먹어야 돼. 자취생분들 중에서 남자분들 과일 잘 못 먹거든요. 한 가지 과일 수박 하나 사가지고도 절반도 못 먹어가지고 과일을 잘 안 사. 왜냐면 다 썩어서 버리거든. 여기 오셔가지고 빙수 하나 드시면 한 30가지 종류의 과일을 한꺼번에 맛볼 수 있으니까 비타민 한꺼번에 섭취할 수 있잖아. 빙수도 먹고. 여름 별미인 빙수에 제철 과일이 가득 올라가니까 여름철 비타민 보양식이라고 해도 되겠는데요. 먹고 또 먹어도 과일 종류가 워낙 다양하다 보니까 아무리 많이 먹어도 질리지 않는다고요. 야, 빙수 한 그릇하고 시원한 바다를 보니까 가슴이 뻥 뚫리는 것 같아요. 하지만 아직 저는 배가 고픕니다. 빙수를 더 먹고 싶다는 거죠. 우리가 보통 빙수하게 되면 과일 빙수하고 팥빙수를 많이 떠올리는데 이번에 가볼 이곳은 아주 특별하고 신기한 빙수가 있다고 합니다. 어떤 빙수일지 가보시죠. 여수 바다가 한눈에 보이는 곳에 노란 컨셉으로 만들어진 카페로 들어가는데요. 선생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야, 이 가게 분위기 좋네. 가게 분위기랑 사장님이랑 찰떡이네. 감사합니다. 이태리가 너무 예쁜데. 아니 여기 오면 또 특별한 빙수가 있다고 해서 찾아왔는데 어떤 빙수가 있습니까? 여수 옥수수로 만든 옥수수 빙수 준비되어 있습니다. 응? 옥수수 빙수요? 아니 제가 옥수수 아이스크림을 들어봤는데 옥수수 빙수는 처음 듣거든요. 어떻게 해서 만드시는 거예요? 여수 특산품인 옥수수를 이용해서 네. 이제 사람들이 여름이라는 계절감을 느낄 수 있게 옥수수 디저트를 개발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제가 여수 옥수수라고 왔을 보니까 우리 지역 내 특산품로 지금 만든 거네요? 네, 맞아요. 좋아, 믿을만하구만. 그럼 저도 맛있는 옥수수 빙수 하나 부탁드리겠습니다. 준비해드릴게요. 네. 평범한 빙수는 가라. 여수 돌산읍에서 재배한 초당 옥수수로 만든 빙수는 얼음마저 노란 감성을 자극하는데요. 마지막에 초당 옥수수 하나를 딱 올리면
달콤한 옥수수 빙수 완성입니다. 자, 옥수수 빙수. 오, 얘는 옥수수 아이스크림. 아이스크림도 아이스크림이지만 일단은 빙수를 먹어봐야지. 오, 대박. 옥수수의 향이 머리 끝까지 전달이 되면서 시원함이 동시에 도착하는 느낌. 이 옥수수 수염 느낌이 났다 보니까 여기다 뿌릴게요. 촥 올려가지고 맛있는 간식, 특별한 간식. 실패가 없는 여름의 최고 디저트 초당 옥수수가 입안 가득 퍼지는 느낌인데요. 입맛을 제대로 저격하는 조합입니다. 소문을 듣고 온 손님들은 옥수수 빙수에 푹 빠져서 숟가락이 쉬지 않고 움직이는데요. 그렇다면 초당 옥수수 빙수의 맛은 어떤가요? 적절한 단맛이요. 건강한 단맛. 고소하고 네. 약간 달고. 제가 초당 아이스크림 사실 다른 데서 한번 먹어봤었거든요. 너무 달아서 안 먹었었는데 요거는 안 달아서 맛있어요. 여름을 부탁할 마지막 빙수 가게로 향했습니다. 정말 특이한 빙수가 있다는데요. 안녕하세요. 어서오세요. 아, 반갑습니다. 야, 아니 오늘 제가 빙수 투어를 다니고 있는데 빙수 투어 다닐 때 이곳을 꼭 와야 된다고 해서 왔거든요. 이곳에 유명한 빙수가 있나 봐요. 어떤 게 있습니까? 실타래 빙수입니다. 실타래 빙수? 네. 빙수의 변신은 무죄. 실처럼 가늘고 길게 뽑아낸 빙수는 정말 실타래 같지 않나요? 여기에 망고까지 올려주면 완성. 그 맛이 정말 궁금해집니다. 나왔습니다. 비주얼. 진짜 신박한데요? 이거 젊은 분들이 진짜 좋아할 것 같아요. 일단 이거 보는 것 자체가 약간 카메라를 부르는 비주얼입니다. 와, 빙수가 이렇게 나오기도 하는 거야. 이게 실타래 빙수구나. 들어갑니다. 숟가락 들어가요. 면이 상당히 거칠어요. 살면서 한 번도 먹어보지 않은, 경험해보지 못한 식감이 입으로 들어옵니다. 들어올 때 되게 날카로운데 들어가자마자 되게 부드러워요. 엄청. 이게 빵 같지 않습니까? 지금 비주얼에 반하고 맛에 반하고 눈과 입이 모두 호강하네요. 근데 오늘 지금 이곳은 여기 졸산대교하고 바다가 쫙 보이는 장소에 있거든요. 입도 시원하고 마음도 시원해지는. 야, 아름다운 바다 너무 좋지 않아요? 와. 몸속까지 시원함이 가득 퍼지는 빙수의 향연. 창밖으로 보이는 여수 바다를 바라보면서 먹으니까 맛도 2배, 즐거움도 2배가 되는 것 같은데요. 오늘부터 1일 1빙수 어떠세요? 자, 오늘 제가 세 군데 빙수 가게를 다녀왔습니다. 정말 세 군데 모두 다 특별하고 이색적인 곳들이었는데요. 각자의 매력이 너무 좋아서 어떤 곳을 선택해야 되나 여러분들 고민하실 것 같습니다. 오늘 제가 소개해드린 빙수 드시고 올여름 시원하게 나보시면 어떨까요? 빙수야, 팥빙수야, 너무너무 시원해. 빙수 하나면 올 여름 무더위를 날려버릴 수 있을 것 같지 않나요? 과일 빙수, 초당 옥수수 빙수, 실타래 빙수까지 먹을수록 빠져드는 빙수의 세계입니다. 올 여름은 빙수 3종 세트와 함께 시원하세요. 깊이 있는 여행을 위한 안내서. 속속들이 알고 떠나는 여행 길잡이. 속 깊은 여행 함께 떠나볼까요? 핫하고 뜨거운 올여름. 어디 시원하고 청량하게 보낼 곳 없을까요?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속 깊은 여행, 포항의 푸른 바다로 떠나보시죠. 여행의 깊이를 한 뼘 더 업그레이드합니다. 속 깊은 여행. 이야, 요즘 정말 더워요. 덥죠. 예, 예, 지금도 엄청 땀이 흘릴 정도 많이 맞습니다. 더운데요. 장렬하는 태양 밑에 이 한여름에 가장 필요한 건 뭐다? 바다. 맞아요. 예, 우리 포항이 가지고 있는 바다,
지역뿐만 아니라 우리 동해안이 가지고 있는 해수욕장 그리고 우리나라가 삼면이 바다인 만큼 맞아요. 우리나라는 정말 바다와 가까운 그러한 나라고 그러한 도시가 포항입니다. 포항 안에는 다양한 해수욕장이 있습니다. 지역마다 동네 구석구석마다 여러 가지 해수욕장이 있거든요. 각기마다의 다른 매력들이 있어요. 그렇습니다. 오늘 속 깊은 여행에서 포항 바다가 가지고 있는 매력들 하나하나 해수욕장이 가진 매력 몇 가지들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해양 스포츠의 짜릿함과 싱그러운 숲의 청량함까지 다채로운 매력을 느낄 수 있는 포항의 해수욕장. 지금부터 두 남자의 피부로 여름철 휴가지로 빠지지 않는 동해안의 푸른 바닷속으로 속 깊은 여행을 떠나봅니다. 속 깊은 여행 영석의 원픽은 다양한 볼거리와 즐길거리가 가득한 포항의 영일대 해수욕장입니다. 도심과 가까워 각종 편의시설도 잘 갖춰져 있고요. 백사장의 모래도 곱고 수심도 낮아 가족 단위의 피서객들이 즐겨 찾는 포항의 관광 1번지입니다. 저의 픽은요, 포항을 대표하는 해수욕장 바로 영일대 해수욕장입니다. 맞습니다. 이 포항을 대표한다는 말이 딱 맞을 정도로 사실 사계절 내내 거의 매달 거의 매일이 좀 색다르고 여러 가지 이벤트로 가득 찬 곳이 이곳 영일대 해수욕장이잖아요. 그렇죠. 지난 7월 15일 날 개장을 해서 8월 달까지 지금 개장 중에 있고요. 어떻게 보면은 가장 많은 사람들이 지금 찾고 있는 그런 핫플레이스가 이곳 영일대 해수욕장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맞아요. 여느 곳의 해수욕장과는 다르게 도심과 굉장히 인접해 있고 그렇죠. 그리고 해수욕장 안에 포항을 대표하는 상징할 수 있는 것들이 다양하게 담겨 있는 곳이 바로 이곳 영일대 해수욕장이기 때문에 관광객들에게는 사실 필수 코스죠. 그렇죠. 오늘 영석 씨 픽이 이것인 그럼요. 거죠? 대표하는 픽은 제가 대표로 꼽아봤습니다. 그렇습니다. 특히 이맘때쯤에 영일대 해수욕장에서 꼭 봐야 될 것이 있습니다. 뭐죠? 바로 이 뒤에 보이는 샌드 아트들. 예. 굉장히 작품들이 멋지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어떻게 모래로 했는데도 저렇게 디테일이 살아있을 만큼의 조각품으로 만들어져 있을까? 이런 것들이 정말 놀라운 곳이네요. 매년 이맘때면 개최되는 영일대 샌드 페스티벌. 아쉽게도 올해는 폭우 피해 상황을 고려해 축제가 축소됐는데요. 하지만 국내외 수준 높은 모래 작가들의 멋진 샌드 아트는 감상할 수 있습니다. 여러 작품들 중에서 제가 꼭 보여드리고 싶은 작품이 바로 이 작품입니다. 예. 최근에 포항의 이미지, 포항의 상징성을 딱 담은 작품이 바로 이거거든요. 해양 스포츠의 수도. 오, 좋습니다. 원래 이제 그 어떤 메카나 강조하고 싶은 걸 수도를 많이 붙이잖아요. 우리 포항은 단연 해양 스포츠 수도. 저도 공감이 갑니다. 네. 사실 우리 포항이 바다를 끼고 있는 도시이지만 어촌 도시에서 산업 도시로 이렇게 발전해 왔거든요. 그리고 산업 도시에서 이제 다음으로 우리가 포항이 발전할 어떤 비전, 이건 당연히 지금 해양 스포츠 도시 이렇게 지금 정체성을 만들어 가는 것에 대해서는 저도 공감을 합니다. 사실 해양 스포츠라는 것이 단순히 해양만 스포츠만이 아니죠. 해양 스포츠는 곧 해양 문화이기도 하고요. 그렇습니다. 문화를 즐기러 오는데 예. 사실 보시면은 이 영일대 해수욕장을 비롯해서 포항이 해양 스포츠가 얼마나 발달돼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저기 독도까지 오가는 그런 요트 대회가 있었던 코리안컵도 우리 이곳에서 있었고요. 벌써 20년 전에 윈드서핑 대회 또한 우리 포항 이 영일대 해수욕장에서 있었고요. 이곳은 오랫동안 해양 스포츠에 대해서 굉장히 좋은 조건을 가지고 있는 그러한 바다다가 증명되는 거죠. 맞습니다. 크게는 스포츠 대회가 열리고요. 작게는 서핑부터 해가지고 뭐 보트부터 해가지고 다양한 놀이거리까지 맞습니다. 널려 있는 곳이 바로 이곳 포항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어요. 8월 11일부터 14일까지는 국내 최대 규모의 해양 스포츠 대회인 전국 해양 스포츠 제전도 이곳에서 펼쳐지는데요. 다양한 해양 자원과 해양 레저 인프라를 바탕으로 포항은 지금 해양 스포츠 수도로 변모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픽한 포항의 바다는 바로 이곳 송도해수욕장입니다. 과거 90년대 이전까지만 해도 이곳 송도해수욕장은 매년 수십만 명이 찾았을 만큼 경북 동해안의 대표 피서지였답니다. 지금부터는 두 번째 픽의 시작입니다. 같은 바다 다른 느낌 송도 해수욕장에 와 있습니다. 맞네요. 뭔가 시끌벅적한 영일대의 느낌이 있다면
조곤조곤한 느낌의 송도 해수욕장이기도 합니다. 그렇죠. 어떤 막 신흥로의 어떤 발전하는 그러한 어떤 바닷가는 영일대 해수욕장이었다면 송도는 그만큼 역사가 오래된 해수욕장이 바로 이곳입니다. 하지만 여기가 바다 안에는 또 시끌벅적하잖아요. 그렇습니다. 뭐 여름이라는 것이 다 그렇고요. 특히 이곳은 어떤 형산강의 하구에 바다와 영일만이 만나는 곳이 바로 이곳이다 보니까 또 영일대 해수욕장과는 또 다른 어떤 그런 매력이 있는 곳이죠. 예, 해양 스포츠로도 요즘 뭐 대단히 많은 분들이 찾고 있고요. 그렇습니다. 윈드서핑이라든지 카이트 보트라든지 또 다양한 해양 스포츠가 이곳에서도 활성화가 되어 있습니다. 이름이 저는 굉장히 정감이 가요. 뭔가 송도, 이름에 걸맞는 나무들도 군데군데 보이고요. 그렇습니다. 송도의 송자가 소나무 송자거든요. 그래서 솔밭이 있다 보니까 이렇게 장렬하는 태양이라고 하면 바다와 모래사장을 생각하겠지만 또 소나무 밭은 어떤 그늘과 또 시원한 솔바람 이런 것들을 떠올릴 수 있으니까 바닷가에서 어떤 나무의 매력도 느낄 수 있는 곳이 또 이곳의 특징이죠. 그리고 요즘은 맨발 걷기를 많이 하잖아요. 특히 이곳은 맨발 걷기의 메카라고 할 수 있을 만큼 송도 솔숲에서 하는 걷기, 맨발 걷기 아주 유명합니다. 소나무 숲에서 걷는 맨발 걷기. 그렇습니다. 힐링이겠네요. 그렇습니다. 가봐도 될까요? 그럼 가보시죠. 이곳 해수욕장의 매력은 바로 송도 해수욕장과 맞닿은 솔숲이 있다는 점인데요. 특히 솔밭 사이로 난 산책로는 맨발 걷기 명소로 알려지면서 사계절 내내 많은 맨발 걷기 마니아분들이 찾는 힐링 스팟이 됐습니다. 신발 하나 딱 벗었을 뿐인데 발이 시원한 걸 넘어서 온몸이 좀 개운해지는 기분이에요. 그게 이제 맨발 걷기의 효능이라고 하는 거죠. 아, 바로 지압 효과도 있고요. 네? 바로 이게 감각이 전달되니까 온도가 됐든 압력이 됐든 직접적으로 전달이 되니까 우리 신체에서 그런 변화를 느끼는 거죠. 사실 전국적으로 맨발 걷기 하시는 분들이 많기는 한데 제대로 갖춰서 걷는 곳이 많지는 또 않았거든요. 그렇죠. 이곳은 이렇게 좋은 곳이 있나 싶을 정도의 생각이 들어요. 여기뿐만 아니라 우리 포항이 요즘은 정말 맨발 걷기에 전국적으로 모델 사례가 될 만큼 예. 맨발 걷기, 특히나 어떤 건강을 위한 맨발 걷기에 아주 조건이 좋다고 되어 있습니다. 바로 인근엔 바다가 있고요. 예. 또 모래사장과 또 다른 어떤 흙길의 어떤 솔숲이 있고요. 송도 해수욕장의 매력이고 저의 픽이었습니다. 이야, 오늘 픽 제가 제대로 인정합니다. 그렇죠. 야, 오늘 바다를 주제로, 포항을 주제로 영일대 해수욕장과 송도 해수욕장까지 왔었어요. 이렇게 많은 것들이 포항에 있었나 생각이 들 텐데 직접 와보시면은요 더 많은 것들을 느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에는 제가 픽으로 한번 이야 소리를 들으려고 노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준비하겠습니다. 예, 속 깊은 여행은 다음 시간에도 계속됩니다. 다음에도 픽. 다음에도 픽. 속속들이 살펴보고 속 깊게 만나보는 우리 지역 여행 정보. 속 깊은 여행은 다음 시간에도 계속되니까요. 우리 픽할 준비하고 또 만나요. 네, 오늘의 우당탕탕 취미생활은 바로 스트라이크로 스트레스를 완벽히 날려버릴 수 있는 취미입니다. 무엇일까요? 궁금하시죠? 일단 스트레스 날리러 가보실게요. 스트라이크! 이렇게 끼는 게 아니라 중지랑 약지를 같이 넣는 거예요. 검지를 넣는 게 아니고.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 지금 볼링을 좀 치러 한껏 신났거든요. 스트레스 쫙 풀어보려고. 네네. 일단 공이 중요하잖아요. 볼링은. 그죠. 네, 공 좀 볼까요? 그럼 볼링을 이제 처음 시작하시는 건가요? 처음이죠. 많은 분들이 볼링공이 좀 중요하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네. 오히려 볼링화를 먼저 맞추는 걸 저는 추천을 드립니다. 볼링화요? 그거 그냥 빌려주는 거 아니에요? 빌려주긴 하지만 좀 제대로 취미생활 해보시려면 네. 볼링화를 먼저 구매하시는 게 좋아요. 이제 볼링화를 보시면 밑창이 왼발 오른발이 달라요. 다르네요? 왜냐면은 이제 볼링 같은 경우는 비대칭 운동이기 때문에 하우스 볼링화, 그러니까 빌려주는 볼링화 같은 경우는 밑창이 다 이렇게 좀 미끄러운 재질이에요. 그래서 아무래도 조금 킥하기가 좀 불안정하고
위험할 수도 있습니다. 어머, 근데 그렇게 위험한 걸. 그래서 이제 신발을 구매하는 게 낫겠다 이런 말씀이신 거죠? 아, 그렇죠. 뭐 그렇다고 해서 이게 정말 막 다칠 정도로 위험한 건 아닌데 놀랐잖아요. 그래도 뭐 네. 일단은 그리고 또 이제 아무래도 남들이 신던 거니까 좀 늘어나 있기도 하고 네. 찝찝하기도 하잖아요. 아, 맞아. 괜히 찝찝하기도 하고. 근데 저는 사실은 이 밑창 보면서 여기 이렇게 고무가 이렇게 떨어졌냐, 이거 불량하냐 이 생각했었거든요. 네네네. 불량인 줄 알고 우리 저기 사장님 다시 볼 뻔했어요. 많은 분들이 실제로 구매하시면 왼발 오른발 이게 잘못 산 것 같다라고 얘기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그 정도 조금 초보분들은 헷갈리실 수도 있습니다. 너무 화려해. 아, 마이 볼. 이거 진짜 예쁜데. 이거 디자인 뭘 골라야 되는 거예요, 이거? 너무 예쁘다. 아, 이제 공예도 네. 물론 디자인이 초보자분들한테는 진짜 중요해요. 예뻐야 좀 정이 가는데 사실 공예도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아, 그래요? 네, 소프트볼이랑 하드볼. 그럼 지금 얘가 소프트볼인 거예요? 맞아요. 요게 소프트볼이고 소프트볼 같은 경우는 이제 처음에 던지시는 공이에요. 처음에 던져서 공이 쉽게끔 들어가는 공이고요. 하드볼 같은 경우는 이제 첫 번째 공으로 치고 잔여 남은 스페어 핀들을 이제 직구성으로 보내가지고 잡게끔 하는 운동입니다. 아니, 그러면 스트라이커 다 치지. 아니에요? 한번 도전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프로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우와, 유니폼 진짜 멋지다. 멋지죠? 네. 오, 자기 입으로 멋지다고 또 한 번 더 하시네. 오. 아니, 볼링 프로님이시잖아요. 오늘 제 스승님이 되어주실 거거든요. 네. 스승님 그럼 제 폼 잠깐 봐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자, 기대하세요. 어떠세요, 선생님? 제 볼링 실력. 폼이 그렇게 좋진 않은 것 같은데. 네, 들켰다. 바로 알아보시네. 사실 제가 이 에버리지라고 할 것도 없이 점수가 조금 알려드릴게요. 30. 30이요? 아, 크게 말하면 어떡해요. 근데 제가 이거를 오늘 목표가 그래도 한 2개는 올려보고 싶거든요. 2개요? 네, 한 2개 60점 정도 올릴 수 있어요. 60점 네. 올릴 수 있어요. 정말요? 네. 그럼 만약에 못 올리면 선생님 집에 안 가실 수 있으세요? 올릴 때까지 해드릴게요. 여러분 오늘 밤샙시다. 화이팅! 오늘 프로님 밤새야겠다. 오, 무겁다. 왜요? 이렇게 끼는 게 아니라 중지랑 약지를 같이 넣는 거예요. 이 검지를 넣는 게 아니고. 예. 여러분 창피하지만 저 같은 분도 계시니까 한 번만 알려드릴게요. 볼링공의 손은 이게 아니라 이겁니다. 볼링의 가장 기본 상식 꼭 챙기세요. 잠깐만 우리 이제 한번 해봐요. 사랑을 나눠요. 갑니다. 잘 네. 들으세요. 잘 치셨어요. 핀이 7개나 나간 건가요? 7개 맞죠? 7개 맞아요. 오늘 집에 빨리 보내드리겠습니다. 네. 60점, 아니 오늘 100점 가볼까요? 100점? 그렇죠. 60점만 하시죠. 네, 아니 60점, 오케이. 60점. 일단 일반 손님들은 이렇게 오시는 분들은 저 핀을 보고 치거든요. 네. 핀을 보고 치는 게 아니라 저기 레인 위에 있는 스팟, 아, 점들을 보고 치는 거예요. 자세는 괜찮았어요, 선생님? 자세는 그냥 이제 밸런스가 안 맞죠. 밸런스가 제가 안 맞았어요? 스윙이랑 스텝이랑 안 맞는 거죠. 하나도? 네. 하나도? 네. 좋았던 건 하나도 없어요? 좋았던 건 가운데로 굴러간 거 하나. 자, 스텝만 해볼게요. 스텝만. 네. 자, 하나, 둘, 셋,
네, 스윙. 그렇죠. 자, 하나, 둘, 셋. 그렇지. 자세가 맞는 건가요? 또랑이 나오는데요? 가운데로 못 이거 맞는 굴리셨으니까. 자세 맞나요? 또랑이 나왔어요, 선생님. 또랑이. 집에 못 가겠는데요. 하나, 둘, 셋. 자, 또랑이가 숫도랑. 선생님, 숫도랑입니다. 어떡합니까? 다시 한번 쳐보죠. 아, 저를 받으세요. 자꾸 외면하지 마세요. 자, 하나. 그렇죠. 되네요, 네, 되네요. 그렇게 치시면 돼요. 여러분 퇴근하세요. 퇴근하세요. 네. 와, 굉장히 시원해지는데 스트레스가 그냥 쫙 날아가는 기분인데. 그렇죠. 자신감 완전 얻었어요, 선생님. 이쯤 되니까 고급 기술이 좀 탐이 나네요. 고급 기술이요? 네. 투핸드 한번 해보실래요? 트렌드, 그건 또 뭐예요? 이렇게 두 손으로 하는 거 이런 네, 거요? 두 손으로 던지는 거예요. 엄지를 안 넣고 두 손으로 치는 거예요. 두 손으로 한 번도 저 쉽겠네요. 한번 해보시죠. 한번 해보지 못할 것 같은데. 네, 그거 보세요. 얼마 잘하지. 어떻게 하는데요? 자, 손은 아까 같이 중약지를 이렇게 놓고 이 앞쪽을 이렇게 해서 그렇죠. 이렇게 일자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네. 자, 한번 보세요. 이렇게 한번 흔들어 볼게요. 앞뒤로. 그렇죠. 우리 애기 우쭈쭈, 우리 애기 이렇게. 자, 치실 수 있겠어요? 아니, 네, 이거 오히려 두 손이니까 무게도 덜 무겁고 괜찮은데요? 무게는 덜 무겁죠, 두 손이니까. 네. 한번 쳐볼게요. 자, 트렌드 도전 갑니다. 안 되죠. 됐어요, 선생님 됐어요. 아까 트렌드 못할 거예요라고 말씀하셨다고 빨리 취소하세요. 취소할게요. 예, 오 스트라이크. 와, 왜 이렇게 잘 쳐요? 그냥 뭐 많이 하다 보니 잘 치는 거. 오, 아니 스트라이크 치는 비법 하나만 알려주고 끝내요 우리. 어떻게 치면 돼요? 그냥 많이 치다 보면 감이 네. 잡히니까 잘 치는 것 같아요. 역시 노력은 배신하지 않는다. 우리 학생에게 얻은 교훈입니다, 여러분. 열심히 치세요, 열심히. 운동도 많이 되고 혼자 오셔서 여러 사람이랑 즐길 수도 있고 하는 운동이기 때문에 그게 장점인 것 같습니다. 이제 제가 원했던 그 라인으로다가 공이 가서 스트라이크 날 때가 기분이 되게 좋아요. 그런 것도 좋고 제가 실수를 하더라도 아주 많이 할 수 있고 그런 매력이 있는 것 같아요. 네가 패키지 여행을 간 거야. 패키지 어디로? 볼 게 너무 많은데 너 보고 다 알아서 보란 게 말이 돼? 아니지. 그건 아니지. 똑같은 거야. 뭐가? 네가 콘텐츠 보는 시간보다도 찾는 시간이 더 걸려. 그게 맞을까? 편하게 바로 볼 수 있어야지. 맞네. 근데 지금 이 얘기하려고 내가 불렀나? 택시 타고 이 시간에 왔는데 내가 유플러스 TV 광고 모델이거든. 이 행위 자랑하는 OTT 이제 보는 사람 중심으로 즐겨보는 콘텐츠만 한 번에 모아 한눈에 비교할 수 있게 Why not? 유플러스 TV 넥스트. 고주파 강하게 침투하거나 부드럽게 펼쳐지거나 하나를 선택하라고 댄서티 두 가지 고주파로 빈틈없이 자신감을 채우다 댄서티. 잇몸도 때가 있는 법. 씹는 게 불편할 때, 차가운 게 싫어질 때, 붓고 시리고 피날 때, 이가탄이 필요할 때입니다. 늦기 전에 시작하세요. 잇몸병엔 이가탄. 생명이 자라나는 것을 지켜보는 것은 언제나 신비로운데요. 자연이 주는 무한한 가능성과 변화를 온몸으로 느끼게 되는 기회가 있습니다.
농업 활동을 하는 것만으로도 건강에 도움이 된다고 하는데요. 최미순 대표와 함께 치유농장 이야기를 들어봅니다. 소양강댐 아래 춘천의 한 농장입니다. 무더운 여름날에도 농장에서 땀을 흘리는 최민숙 사장님. 허브부터 꽃, 쪽파 등 정말 다양한 작물을 재배 중이시네요. 그 당시 2013년 정도에서는 저희 아이가 동원학교 다닐 때 학교 졸업을 하면 아이들이 갈 데가 없어서 5년을 여기에 같이 있었어요. 우리 아들이랑 있으면서 특이한 행동, 난폭한 행동, 막 이런 행동들이 싹 없어지기 시작한 거예요. 싹 없어졌어요. 그래서 이 환경이 중요하다는 걸 그때 느껴서 이런 공간도 마련해주고 싶었고 친구들이 갈 곳도 만들어주고 싶었고 그래서 이런 곳에서 좀 아이들이 접해보면 좋겠다. 이런 곳을 생활했으면 좋겠다 싶어서 만든 거예요. 정기적으로 농장 체험하러 오시는 발달장애인 분들이 도착했습니다. 익숙한 듯 농장 안으로 들어가는데요. 2주 만에 뵀는데요. 자, 오늘 프로그램은 비가 와서 나가실 때 조금 조심하셔야 되는 게 신발이 젖을 수가 있어요. 참외도 다른 팀이 있으니까 이제 우리가 반만 따먹을 거예요. 한 3개 정도? 그리고 가지도 따고요. 또 뭐가 있죠? 맞아요. 노가. 또 그 옆에. 토마토까지 하고요. 돌아와서 우리가 지난번에 여기서 심은 게 기억나나요? 자, 쪽파를 해서 먹는데요. 오늘은 해물을 넣어서 먹을 거예요. 농장도 꽤 크고 네. 농작물도 되게 다양해요. 네. 이게 다양하게 하신 이유가 혹시 있으신가요? 제가 좋아했던 품목들이었었어요. 저 하해 쪽으로 하다가 보니까 그 꽃을 그래도 지금은 줄였는데도 뭐 한 120가지 이렇게 되는데 그 하면서 사람들이 왔을 때 다 다르잖아요. 내가 좋아하는 게 작물이 다르고 꽃도 다르고 향도 다르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자꾸 이 여러 가지를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동안 자란 농작물들을 수확하러 가는 시간입니다. 잠깐만 자, 잘라보세요. 싹. 우와, 뒤에 줄까지 잘랐다. 자, 담아보세요. 여기 담아주세요. 참외도 자를까요? 참외는 누가 한 번 더 딸까요? 거리가 멀어서? 자, 한 사람 또 벌렸다가 다시 한번. 자, 아이고 힘들게 땄다, 그죠? 자, 요게 지금 우리가 먹기가 제일 좋은 크기예요. 자, 그렇죠. 이건 너무 커졌죠. 오, 무거워졌는데요? 처음 시작은 작년에 이제 일시적으로 시작을 했었는데 이용자분들의 만족도가 조금 높은 프로그램에서 계속 올해까지 꾸준하게 이어가고 있는 프로그램입니다. 올해 같은 경우는 올 초부터 봄부터 씨를 뿌리고 가꾸고 수확을 하는 과정이 좀 있었고요. 그걸로 음식을 만들어 보기도 하고 시식을 해보기도 하면서 이용자분들이 많이 즐거워하셨습니다. 직접 수확한 농작물들을 맛볼 차례라는군요. 자, 됐어. 자, 요거는 덜 익은 거는 그냥 가져가야 되겠다. 자, 됐다. 자, 2개. 냄새가 좋아? 먹고 싶어? 빨리 먹고 싶어서? 자, 그럼 빨리 가져갈게요. 자, 들고 갑시다, 그러면. 다 됐나요? 토마토, 오이, 수박까지 수확의 즐거움을 만끽하는 체험자들. 기분이 좋아 보이는데요. 자, 맞아. 여기도 딸게요. 기분은 어떠세요? 저는 수확할 때 너무 좋죠. 어떤 부분이 좋으세요? 직접 수확할 수 있다는 것도 좋고 아까도 보셨지만 이제 아예 수확 자체가 힘든 친구들이 많잖아요. 가위질도 안 되고 이런데 이렇게 움직여 보면서 어떻게든 자기가 수확을 끝까지 해보려고 하잖아요. 그리고 한 번 하면 하나를 하라 그러면 더 해보고 싶어도 2개, 3개 자꾸 이렇게 하게 되니까 운동을 저절로 하게도 되고 자기 스스로 아까 막 더 해보고 싶어요. 뭐 더 따고 싶어요. 이렇게 할 때. 그리고 직접 바로 먹고 싶어요 하잖아요. 자기가 재배하고 수확한 거. 그러면 거부하지 않고 우리가 억지로 먹일 필요도 없이 얘들을 스스로 그날 아까 따면서도 계속 먹고 방울토마토도 먹고 큰 토마토도 먹고 싶다 그러고 그런 얘기가 나올 때 전 좋죠. 그렇게 하면. 수확한 농작물들을 더 맛있게 먹어볼 시간입니다. 자, 손 내려볼까요? 자, 여기 보세요. 여기에 조그만 있죠. 조그만 걸 이렇게 벗기면 껍질이 하얗게 돼요. 깨끗하게 되면 우리가 이렇게 해서 전을 만들 거예요. 자, 여기. 자, 한번 다듬어 보세요. 자, 여기.
자, 조그만 거 한번 뜯어보세요. 그렇게 맞아요. 진한 씨도. 자, 한번 잘라보세요. 여기 싹둑 됐다. 이렇게 깨끗해지는 거예요. 네. 직접 수확한 쪽파를 다듬어서 먹기 좋게 손질한 다음 해물파전을 만들 계획이라는데요. 간단한 체험이지만 수확부터 직접 해보면서 많은 것을 느끼는 기회라고 하네요. 또 직접 만들어 먹으면 더 맛있겠죠? 너무 만족도가 높으세요. 다녀오고 나시면 오늘 이거 만들었다, 이거 가꿨다, 뭐 어떤 걸 심었다 이런 것들을 많이 자랑을 해주시더라고요. 그러면서 또 가고 싶다라는 얘기도 많이 해주시는 거 보면 아주 상당히 만족도가 높은 것 같고 다녀오시면 심리적으로도 많이 안정이 되는 것 같아가지고 저희도 너무 만족하고 있는 프로그램입니다. 노각, 가지, 토마토, 호박까지 종류도 많은데요. 맛있는 변신이 시작됐습니다. 토마토 주스에 해물파전까지. 이야, 진짜 맛있겠는데요. 자, 우리 정성 씨도 한번 먹어볼까요? 네, 맛 한번 보세요. 자, 오, 벌써 먹었어? 맛있어요? 맛이 어때요, 호선 씨? 있어요, 아주. 너무 달고 맛있죠? 네. 근데 비가 와도. 네. 그동안 더워서. 직접 심어서 가꾸고 먹어보기까지 저절로 힐링이 될 것 같네요. 매번 올 때마다 해보는 스트레스 측정기. 정확하지는 않아도 농장에서 흙을 밟고 맑은 공기를 마시다 보면 스트레스가 사라지는 건 사실이라네요. 농장에 지금 오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다른 데도. 그런데도 비용 때문에 힘들어 하시는 분들이 계셔서 그분들한테도 좀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랬으면 좋을 것 같아요. 와서 그냥 솔직히 친구들이 발을 막 밟거나 이렇게 해도 너무 부담스러워하지 마시고 오셔서 그냥 편하게 마음 놓고 뛰어놀 수 있고 좀 앉았다 갈 수 있고 소리도 좀 지르고 네, 이렇게 해서 노래도 와서 부르고 마음 놓고 놀다 갈 수 있으면 좋겠어요. 먹거리를 생산하는 농장에서 마음이 안정되고 치유가 되는 농장이 됐습니다. 씨를 뿌리고 새싹이 돋아나고 열매를 맺는 과정을 지켜보면서 마음이 저절로 편안해지는 건데요. 일상에서 벗어나 초록빛 열매들이 전하는 여유를 느껴보는 것도 좋겠습니다. 이야기를 캐는 문화 광산, 영월에서 주민 주체 이야기가 발굴되고 있습니다. 영월의 이야기가 무대에 올랐는데요. 영월의 천년을 돌아보고 삶의 희노애락을 담은 창작 뮤지컬 영월극단 시와 별이 만들어가는 영월 천년을 만나봅니다. 문화예술의 도시 영월에서 지역의 설화와 이야기가 흐르고 있습니다. 바로 극단 시와 별이 창작 뮤지컬을 만들었는데요. 어떤 무대를 준비하고 있는지 미리 관객이 되어 찾아가 봤습니다. 연습 현장이지만 실제 공연을 방불케 하는 열정으로 무대 위가 꽉 찼습니다. 영월 땅은 단종과 중신들을 위한 제를 올리는데 영주 47년 그날 단종제를 올리던 그날 영월에서 한 여자아이가 태어났으니 그 여자아이가 바로 조선 최고의 이야기 주인공 길세 영춘이가 되시겠다. 와, 지금 공연 연습이 한창인데 과장님께서 직접 현장에 나오시나 봐요. 자주 나옵니다. 왜냐하면 그 시와별 극단들 열심히 하고 계시는데 와서 격려도 해드리고. 아니, 이 멋진 공연이 어떻게 기획되게 된 걸까요? 그 아시다시피 문화라는 것은 한 지역의 삶의 방식이고 주민들의 문화적 정체성이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이번에 준비한 영월 천년은 그 영월을 알릴 수 있는 큰 계기들이라고 생각하고 영월군에서는 이걸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앞으로 크게 키워나갈 생각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극단 시와 별의 기획과 영월군의 지원으로 추진된 이번 창작 뮤지컬. 올해 처음 영월 야행에서 진행하는 무대입니다.
영월에는 춘향전의 모티브로 추정되는 기생, 경춘이 실존했는데요. 단종사 후 300년, 노옥은 귀한 딸로 자랐으나 어려서 부모를 여의고 이웃에 살던 기생, 추월에게 입양됐습니다. 집안 형편으로 기생이 된 경춘은 영월 부사의 아들 이수학과 사랑에 빠졌고 이수학이 과거에 급제하러 떠난 사이 신임부사 신광수의 수청 강요를 받게 됐죠. 경춘은 이수학을 향한 일편단심으로 수청을 거절하고 낙화함 높은 절벽에서 꽃잎처럼 떨어져 순정을 지켰다는 가슴 아픈 이야기인데요. 지금도 영월 금강공원에 가면 영월기생 경춘이 순절한 곳에 비석 하나가 세워져 있죠. 영월 천년 월기 경춘은 이러한 기생 경춘의 실존 이야기를 창작 뮤지컬로 만든 공연입니다. 영월의 이야기에 빠져드는 시간이었는데요. 제가 지금 이 뮤지컬의 리허설을 보는데 눈에 띄는 배우분이 있거든요. 안녕하세요. 혹시 몇 살인지 물어봐도 돼요? 네, 저 지금 초등학교 4학년 11살입니다. 혹시 지금 맡은 배역이 어떤 역할인지 좀 설명해 줄 수 있을까요? 네, 월기경춘에서 구경춘의 어린 시절 아역 이제 고노옥을 맡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무대에 서는 기분이 어때요? 사람들 앞에 선다는 게 영어를 홍보할 수도 있고 너무 좋은 기회인 것 같아요. 극단 시와별은 2021년 주민들과 귀촌한 전문 예술인들이 모여 창단됐는데요. 이수학이라고 주연 역할을 맡고 계세요. 혹시 어떤 역할인지 좀 여쭤봐도 될까요? 네, 제가 맡은 역할은 이수학 역할인데요. 주인공 고경춘을 첫눈에 반하여서 사랑을 하게 되는. 아니 혹시 영월 분이세요? 영월 아니고요. 서울에서 이 공연에 지원을 하고 또 오디션 보고 캐스팅되어서 합류하게 되었습니다. 네. 지원하시게 된 계기가 있으세요? 일단은 작품을 시나리오를 보고 이건 내가 꼭 해야 되겠다. 네, 이게 나밖에 못하겠다. 이거 내가 해야 되는 거구나. 네. 이러면서 참여를 하게 되었습니다. 담장에 쌓인 소설에 바람마저 분. 네가 그동안 고생이 많았다. 저 그럴 수 없습니다. 아시지 않습니까? 곧 영월 시민들을 직접 만난다는 생각에 설레는 연습 시간. 단원들의 끼가 무궁무진하더라고요. 이렇게 화려한 옷들 입고 이렇게 공연에 서시니까 기분이 좀 다르시겠어요? 네, 너무 재밌어요. 제가 사실 연극이 이번에 처음 하는 건데요. 처음이세요? 네, 처음입니다. 또 역할도 조금 제 성격에 맞는 캐릭터를 또 맡아서. 네. 아까 뭐였죠? 이렇게 뭐 반갑습니다 뭐 이런 거 보여주셨는데 뭐 그런 거 한 번 더 보여주실 수 있나요? 써가지고 역시 배우시다 보니까 이게 그냥 배우뿐만 아니라 극단 기획자들도 열과 성을 다해 무대를 준비하는데요. 아니 저는 여기 아까 연습하는 장면을 보니까 일단 분위기가 너무 좋은 거예요. 감사합니다. 네, 우리 극단 시와별의 분위기가 보통 어떤지. 일단은 무대 위라는 공간은 배우들이 이제 있는 공간이고 이제 관객을 위한 공간이고 네. 그러다 보니까 좀 엄격해지는 공간이지만 이제 무대 위에 내려오면은 한없이 너그러워지고. 우리는 마음 가는 곳을 못 갑니다. 지금 나으리께서는 이길 수 없는. 중요한 게 이거야. 내가 얘기했잖아. 똑같은 말투로 계속 말을 해. 네. 그러면 뭐는 없다? 연기가 없는 연기다. 네, 아니 제가 이렇게 연습하시는 거를 처음부터 끝까지 다 봤잖아요. 네네. 진짜 실전처럼 이렇게 하셔서 깜짝 놀랐어요. 왜냐하면 공연이 거의 임박해가지고 마지막 이제 점검하는 정도의 그 차원이라. 아니 오늘 이렇게 연습하신 거는 경춘이 얘기잖아요. 맞습니다. 영월의 기생 고경춘의 이야기입니다. 네, 예. 근데 제가 듣기로 영월 천년 프로젝트에 네 가지 뮤지컬이 있다면서요? 네, 맞습니다. 영월이라는 이름을 갖기 시작한 지 1000년이 넘었어요. 고려 말 시절서부터 여긴 영월이라고 불렸는데 그때 이후에 지금까지 영월의 이야기를
쭉 생각해 보니까 어마어마하게 많더라고요. 그 중에서 4가지 이야기만 팍팍 골라가지고 이제 4가지의 스토리를 영월 천년을 갖다 설명하는 이야기로 삼았어요. 그러면 지금 아직까지는 2가지 뮤지컬이 만들어져서 이렇게 네. 공연을 하거나 이제 초연을 앞두고 있다고 얘기를 하셨는데 맞습니다. 이거 둘 다 네. 사실은 놓칠 수 없잖아요. 다 어떻게 보셔야죠. 볼 수 있을까요? 예, 일단 그 첫 번째 만든 장릉 낫도깨비라는 이름으로 이제 단종의 애사가 보여지는데 그거는 단종이 잠든 장릉에 오셔서 토요일, 일요일 오후 1시 반에 무료로 관람하실 수 있습니다. 이 좋은 공연을요? 네, 상설입니다. 어머 세상에. 그다음에 이제 이 고경춘이 개발이 되면 요번에는 영월 한가운데 옛 관아 관풍원이 있습니다. 그 관풍원 관아 마당에서 그때 그 장소에 있었던 사건이 고경춘 이야기가 이제 보여집니다. 여기 앉아 계신 분은 극단 대표시자 이번 뮤지컬의 작가님이세요. 아니 이렇게 좋은 배우분들이 어떻게 이렇게 한자리에 모이셨을까요? 네. 지역 배우들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워낙 네트워크가 잘 돼 있다 보니까 이렇게 여쭤봐서 섭외를 했고요. 그다음에 서울 배우나 다른 지역 배우들 같은 경우에는 오디션 공고를 내서 이 작품이 어떤 작품인데 함께 하시겠냐 이렇게 공고 내서 오디션을 보고 들어오신 분들입니다. 이 뮤지컬만의 매력이 또 있잖아요. 또 제가 직접 원고를 쓰신 우리 작가님으로서의 대표님께 여쭤보면 또 의미가 다를 것 같아요. 네, 실화를 바탕으로 했다는 게 굉장히 큰 힘인 것 같아요. 영월에 오셨을 때 영월의 어떤 실화, 영월의 역사를 직접 보는 게 단순히 어떤 비석만 보시는 게 아니라 그 내용을 창작한 뮤지컬로 느끼신다면 뭔가 더 풍성한 추억거리가 되고 더 풍성한 이야기가 될 것 같습니다. 아, 그렇네요. 네. 이게 소설이 아니라 우리가 지금 서 있는 이 땅에서 있었던 일을 바탕으로 만들어진 뮤지컬이 또 이곳에서 시연이 되고 있다는 게 의미가 진짜 깊네요. 네. 희노 애락이 깃든 영월 천년의 이야기를 창작 뮤지컬로 만나보는 시간. 영월극단 시와 별의 무대로 함께 즐겨보면 어떨까요? 영월 천년